이승만은 1904년 11월 5일 인천에서 오하이오호에 승선했다. 오하이오호는 목포, 부산, 시모노세키를 경유해 11월 10일 고베에 도착했다. 고베는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여객선이 출발하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다. 한 주일 남짓 고베에 체류한 이승만은 11월 18일 시베리아호에 승선해 중간 경유지 요코하마 그리고 호놀룰루를 거쳐 12월 6일 최종 목적지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무려 한 달에 걸친 항해였다. 이 배에서 이승만은 중간 경유지 호놀룰루에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딱 하루 하선했다. 이 하루 체류한 하와이가 앞으로의 이승만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하와이는 단기적으로 이승만에게 8개월 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독립을 호소하는 민간 외교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승만이 30년을 머물며 결국 생을 마감하는 제2의 고향이 되기도 했다. 호놀룰루에서의 하루를 이승만은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윤병구 목사가 감리교 선교부의 감독인 와드맨 박사와 교섭하여 나더러 호놀룰루 근처에 있는 이와 사탕수수 농장에서 그날 저녁 강연을 하도록 하였다. 그날 저녁 나와 윤 목사는 러일 전쟁을 끝맺는 평화회의에서 한국에 관한 청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면서 밤을 새우고 나는 다음 날 배로 떠났다. 12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승만은 당분간 휴식을 취한 후 16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차여행을 시작했다. 여비가 반갑신 남태평양 철도 회사의 산타페 노선 기차를 타고 LA를 거쳐 시카고로 간 다음 피츠버그와 해리스버그에서 또다시 각각 기차를 갈아타고 마침내 1904년 12월 31일 저녁 워싱턴에 도착했다. 서울서부터 워싱턴까지 장장 2달에 걸친 여행이 끝났다. 그러나 이승만은 쉴 틈도 없이 워싱턴의 로간 서클에 있는 주미공사관을 방문했다.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2015년 공동으로 출판한 국역 이승만 일기는 이승만이 1904년 12월 31일 그리고 다음 날인 1905년 1월 1일 연달아 저녁에 공사관을 방문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승만을 밀사로 보낸 당시 총리 서리 민영화는 이미 외교 서신을 통해 이승만의 워싱턴 방문을 공사관의 홍칠수 서기관에게 알렸으며 공사관의 김윤정 서기관도 이승만이 정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둘은 모두 이승만에게 매우 협조적이었다. 밀사로서의 워싱턴 활동을 이승만은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민공과 한규설 장군의 편지를 딘스모어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는 전에 미국 공사로 서울에 가 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민공, 한 장군과 친교를 맺은 터였다. 내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그는 옛 친구들로부터의 소식을 듣고 퍽 반가워했다. 그리고 그는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의 주창자인 존 헤이 국무장관을 만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노라 약속을 해주었다. 딘스모어는 1887년부터 1890년까지 3년간 주한 미국 공사를 역임한 후 1893년부터 1905년까지 12년 동안 아칸사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밀사 이승만은 마침내 1905년 2월 20일 딘스모어 의원과 함께 국무부에서 헤이 장관을 30분간 면담할 수 있었다. 헤이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조선과 1882년 맺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병을 앓다 같은 해 7월 1일 사망했다. 결국 이승만의 밀사 외교는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밀사 역할과 상관없이 그로부터 5개월 후, 즉 1905년 8월 4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면담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 오면서 하루 경유한 하와이에서 윤병구 목사와 밤을 새워 의논한 러일 전쟁을 끝맺는 평화회의에서 한국에 관한 청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루즈벨트는 미국의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자신이 중재의 러일 강화회의를 연다고 1905년 7월 초 공표했다. 이 발언과 동시에 그는 육군장관 타프트를 아시아로 파견해 일본 지도자와 미일 현안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조치했다. 타프트 일행은 일본 방문길에 7월 12일 호놀룰루에 들렀다. 타프트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하와이 교민들은 특별회의를 소집해서 윤병구와 이승만을 강화회의에 파견할 대표로 선정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할 청원서를 채택했다. 이 청원서는 신봉용 교수가 2019년 번역해 진문당에서 출판한 맥켄지의 책 대한제국의 비극에 수록되어 있다. 청원서에서 윤병구와 이승만은 스스로를 고종의 사신이 아니라 8,000명 하와이 교포들의 대표라 자처하면서 자신들은 조국에 있는 1,200만 보통 사람들의 민의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서는 이어서 미국 대통령이 포츠머스 회담을 계기로
1882년 조미조약 정신에 입각해 조선의 독립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윤병구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승만과 자신을 만나도록 주선하는 소개장도 와드만 감독을 통해 타프트로부터 받아냈다. 윤병구는 청원서와 소개장을 가지고 하와이를 출발해 1905년 7월 31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그와 함께 이승만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뉴욕 롱아일랜드 오시스터 베이에 소재한 하계백악관 사가모어 별장을 찾았다. 타프트의 소개장은 효과가 있었다. 루즈벨트를 만난 윤병구와 이승만은 하와이 교포들이 만든 청원서를 들이대며 1882년 조미조약 정신에 따라 조선의 독립을 포츠머스 회의에서 관철시켜 달라 호소했다. 루즈벨트는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제출하면 반영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의기양양해진 두 사람은 당일 밤 기차를 타고 워싱턴의 한국공사관을 찾아가 당장 필요한 조치를 밟자고 서둘렀다. 그러나 대리공사로 승진한 김윤정은 뜻밖에도 본국 정부의 훈령 없이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차갑게 대답했다. 김윤정의 어이없는 대응에 치를 떤 이승만은 1905년 8월 9일 민영환 앞으로 보낸 한글 서신에서 실패의 원인을 관료주의적 복지부동 뒤로 숨은 김윤정의 배신에서 찾았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뼈아픈 국제정치의 현실이 가로놓여 있었다. 호놀룰루 방문을 마친 타프트 장관은 동경으로 가 일본 수상 가츠라와 양국 현안을 논의한 끝에 소위 가츠라 타프트 밀약을 1905년 7월 27일 맺었기 때문이다. 이 비밀협약에서 미국은 필리핀 그리고 일본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서로 주고받았다. 30살 청년 이승만의 민간 외교는 강대국 간의 막후 흥정에 휘둘려 무참히 유산되었다. 1924년 밀약이 공개될 때까지 이승만은 루즈벨트의 이중 플레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